안녕하세요. 바리톤 김주택입니다. 피아니스트 정태양입니다. 오늘도 갈 길이 참 멀지만 시간을 내서 방송을 듣고 후기까지 남겨주신 감동의 메시지는 만나봐야겠죠? 일본에서 생활하시는 팬이 보내신 사연입니다. 주택님, 태양님 두 분 영업력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쉬는 날에 자연스럽게 오페라를 볼까 해서 보고 왔습니다. 아니, 평소에 집 밖으로 나가는 것도 귀찮아서 영화관도 안 가는 제가 오페라를 깜짝 놀랐네요. 무슨 공연을 하나 찾아봤는데 나비 부인이었더라고요. 듀에토와 함께한 편에서 푸치니를 다뤘잖아요. 익숙해서 바로 예매했습니다. 그렇군요. 공연 시작 전에 오케스트라가 조율하는 소리부터 스피커를 통해 듣는 소리랑 바로 듣는 소리는 다르더라고요. 자잘한 울림 같은 게 소리 사이사이를 꼭 메우는 느낌이라 무척 좋았고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보통 테너와 소프라노가 좋은 역할과 주인공을 한다고 하셨는데 나비 부인에서는 오히려 바리톤 역할이 더 괜찮은 느낌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다만 어려운 것은 언어였네요. 제가 일본에 사느라 자막도 일본어였는데 귀로는 이태리어가 들려서 힘들었습니다. 다음번에 꼭 나비 부인도 한번 다뤄주세요. 복습하겠습니다. 네, 태양 씨. 매편 소개해 주시는 오페라를 한두 편 찾아보며 따라가고 있어요. 오페라가 너무 많아서 뭐부터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었는데 오페라를 따라가다 보니 어느새 여러 편의 오페라를 마스터한 기분이에요. 주택님은 진행도 잘하시지만 참 착하고 따뜻한 분이라는 게 느껴지고요. 태양님의 귀에 쏙쏙 박히는 설명과 에피소드도 정말 재밌어요. 항상 최고의 게스트분들 섭외해 풍성한 방송 만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송 후기와 공연 후기 모두 환영하고 있습니다. 힘을 실어주시는 김에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주변에 소문도 내주세요. 이탈리아 오페라 극장의 로열석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김주택 정태양의 오페라 오늘도 귀한 게스트 베이스 바리톤 길병민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차차요. 본조르노가 갑자기 튀어나오네요. 네, 길병민 씨, 네, 이 안녕하세요. 오페라 청취자분들께 인사 네.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베이스 바리톤 길병민입니다. 제가 지난 회차 피가로의 결혼 우리 주택 형님과 네. 태양 형님과 함께 파트 1. 파트 1을 했는데 이렇게 네. 파트 2에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돼서 영광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 회차에서 9번째 작품으로 피가로의 결혼 파트 1 1막과 2막을 함께 다뤄봤는데요. 앞부분 이야기를 이제 간단하게 또 축약을 해드려야겠죠. 왜냐하면 파트 1을 못 들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들었는데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알마비바 백작은 거리의 만능 일꾼으로 통하던 자신만만한 이발사 피가로의 주선으로 사랑하던 로지나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 작곡가 로시니가 쓴 세빌리아 이발사에 나오죠. 그 소동을 버리고 결혼을 하긴 했지만 아내에게 금세 권태를 느낀 백작은 피가로의 애인이자 자기 아내의 하녀인 수잔나를 탐냅니다. 그래서 이걸 막겠다고 피가로와 수잔나 그리고 백작 부인이 연합을 해서 작전을 짠 상태죠. 거기까지 하고 이제 2막이 마무리된 거죠. 네. 자, 다시 파트 2 3막 4막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막은 백작에게서 시작이 되는데요. 지금 백작의 심기가 좀 복잡합니다. 왜죠? 왜냐면 우리가 2막에서 살펴봤듯이 네. 의심이 많이 가는 상황이에요, 지금. 어떤 것 때문에 의심이 많이 가죠? 자기 와이프, 네. 백작 부인이 네. 어떤 남자와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다. 외도를 하고 있다. 네. 의심을 하게 만들었죠. 네. 왜냐면 그리고 거짓 편지를 썼기 때문에. 네, 그리고 피가로가. 소리도 들었고 그 방에서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소리도 들었고 또 정원사 안토니아가 정원에서 누가 떨어지는 것을 봤다. 뛰어내렸다. 그리고 피가로가 다리를 절뚝거리는 모습도 봤고 네. 그러면서 의심이 계속 폭발을 한 거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좀 그 이유를 또 알고 싶고 원인을 또 분석하고 싶고 참 복잡합니다. 그때
부르는 또 노래가 나와요. 게임 바라쏘 에마이 퀘스토 라면서 와, 이게 엄청 무서운 말이네요. 임바라쏘 아주 미쳐버린다는 뜻인데 이 말이 가사로 나올 정도로 참 그 백작의 심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참 설명이 됩니다. 그때 문 밖에서는 백작 부인이 수잔나를 불러서 계획을 세웁니다. 책략가 피가로에게 의지하는 대신 백작 부인 스스로 이 상황을 헤쳐나가기로 한 건데요. 어떻게 되는 거죠? 수잔나와 네. 옷을 바꿔 입고 백작 부인이요? 네, 네. 정원에 나가서 백작을 만나기로 결심을 해요. 아. 네. 하지만 백작 부인은 피가로에게도 이 계획을 비밀로 하게 됩니다. 피가로는 모르는 상황인 네, 거네요. 피가로는 이걸 모르게 되고 그때 또 부르는 노래가 있죠? 어떤 노래죠? 피아파티 고레라는 그런 노래. 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네. 수잔나는 백작에게 가서 오늘 밤 정원에서 몰래 만나자. 근데 그 수잔나가 아니죠. 네. 백작 부인인 거죠. 나중에 이게 꼬이게 되는 거죠. 네. 그 작전에 따라서. 수잔나로 변장한 백작 부인. 자기 아내가 그렇죠. 네. 어쨌든 지금 네. 이 장면에서는 네. 수잔나가 이런 제안을 하니까 네. 아주 음흉한 모습으로 백작이 네. 너 이럴 거면서 왜 그렇게 나를 애태웠니? 뭐야. 그러면서 부르는 듀엣이 있습니다. 크루델 perché finora farmi랑 구일 거지 하면서 이중창 나오는데 병민 씨 알아요? 이 이중창? 알죠. 그러면서 백작이 수잔나한테 얘기를 막 하는데 너 올 거야? 나를 실망시키지 않을 거야? 이러는데 수잔나는 딴 생각을 하면서 너 올 거야? 처음에는 너 실망시키지 않을 거야? 아니에요. 너 올 거야? 아니요. 아니? 막 이렇게 하면서 백작이 막 놀리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네, 압니다. 안다고 그랬죠? 참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모차르트의 그 말장난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것을 곡으로 담아내는 그런 뭐 천재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말의 강세. 그렇죠. 크루델 베르케 피노 네, 그런 이러면서. 뉘앙스를 통해서 네. 백작의 음흉함 그리고 수잔나가 끌려가는 듯 안 끌려가는 듯 그 그렇죠.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이중창 짧은 4, 5분 되는 이중창 안에서 네.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그런 능력도 참 대단합니다. 모차르트. 애를 먹이던 수잔나가 자기 계획대로 넘어왔다고 생각한 백작. 하지만 속은 부글부글 끓습니다. 어떤 이유죠? 병민 씨? 노래에 나오는 가사인데요. 네. 나처럼 고귀한 사람은 한숨 짓고 있는데 네. 피가로 같은 하인들이 행복해하는 이 상황이 말이 돼? 네. 이러면서 노여워하고 있고 어. 1막에서 피가로가 하인들을 잔뜩 끌고 와서 자신을 무력하게 만드는 것도 네. 굉장히 약이 올라서 네.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르는 노래가 있죠. 바로 알마비바 백작의 아리아입니다. 아이자 빈 달라 카우자 이긴 거나 다름없어. 이 노래 또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그 노래방 가면은 애창곡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오페라 아리아 애창곡이 무엇이냐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바로 이 아리아를 꼽습니다. 왜요? 학창 시절이나 그 유학 시절 때 콩쿨 나가지 않습니까? 병민 씨? 네. 콩쿨 많이 나갔잖아요. 네. 갑자기 목소리가. 아무튼 네. 콩쿨 얘기하니까 목이 매가지고. 그 콩쿨에서 1차 예선으로 썼던 그 정도로 저에게 익숙한 노래입니다. 무조건 1등 한다는. 그런 건 아니고요. 1차 예선이니까 무조건 통과. 네, 무조건 일단. 통과를 위한 노래. 그만큼 저에게 익숙한 노래고 정말 임팩트가 넘치는 곡입니다. 알마비바 백작의 분노를 담고 있는 아리아. 피아니스트 정태양 씨와 저 바리톤 김수택이 라이브로 들려드리겠습니다. Hai già vinta la causa, cosa sento? In quel laccio cadea. Perfidi, io voglio di tal modo punirvi. A piacer mio la sentenza sarà. Ma se pagasse
la vecchia pretendente, pagarla in qual maniera? E poi v'è Antonio che a un incognito Figaro ricusa di dare una nipote in matrimonio. Coltivando l'orgoglio di questo mentecatto, tutto ciò fa un raggiro. Il colpo è fatto. Vedrò mentr'io sospiro, felice un servo mio. È un ben che invan desio ei posseder dovrà. Vedrò per man d'amore unita un vile oggetto che me destò un affetto che per me poi non ha, che per me poi non ha. Vedrò mentre sospiro, felice un servo mio. Vedrò che in ben ch'io desio ei posseder dovrà. Vedrò per man d'amore unita un vile oggetto che in me destò un affetto che per me poi non ha, che per me poi non ha. Vedr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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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drò. Ah no, lasciarti in pace, non vo questo contento. Tu non nascesti audace, tu non nascesti audace per dare a me tormento e forse ancora per ridere di mia infelicità. Già la speranza sola delle vendette mie quest'anima consola e giubilar mi fa, e giubilar mi fa. Oh, che lasciarti in pace non vo questo contento. Tu non nascesti audace per dare a me tormento e forse ancora per ridere di mia infelicità. Già la speranza sola delle vendette mie quest'anima consola e giubilar mi fa, e giubilar mi fa, e giubilar, e giubilar mi fa, e giubilar mi fa, e giubilar mi fa. 기가 막힙니다. 와. 통과 합격. 합격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프리모. 너무 좋습니다, 진짜. 아니 참 병민 씨, 네네. 이 저와 태양 씨가 이제 이 노래를 피아노 네네. 이제 라이브로 이제 들려드렸는데 소감 어때요? 정말 제가 있는 이곳을 로열석으로 만들어 주시네요. 아. 정말 명품 연주에 귀호강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그거밖에 안 됩니까?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 제가 생 라이브로 정말 1열에서 이렇게 네. 감상할 수 있어서 네. 너무너무 행복했고 네. 정말
두 분의 그 어쿠스틱 연주를 이렇게 가까이서 들을 수 있는 게 너무 좋네요. 많이 해주세요. 이 알마비바 백작의 그 네네. 분노가 느껴졌나요? 완전 형이 새빨개져가지고 연주를 해주시는데 분노가 그 앞에 레지타티브 부분에서 강렬하게 훅 치고 들어왔고 아 진짜요? 뒤에 멜리즈마라고 할까요? 맞아요. 하잖아요. 예. 거기서 막 부글부글 끓는 그 알마비바 백작의 그 심정이 느껴져서 하지만 참고 있는. 네 예. 끝에 막 이렇게 삭히면서 네. 확 화를 낼 듯 하면서 다시 이렇게 삼키고 네. 약간 이런 것들이 다 느껴졌습니다. 어쩐지 약간 네. 심사받는 느낌이에요. 네네. 왜냐면 오늘 주택 씨가 이거 부를 때 되게 가까이 계셨어요. 병민 씨가. 그뭐 비하인드 페이지 터널을 또 예, 도와주셨죠. 비하인드인데 네. 이제 이 곡이 빠르고 네네. 길다 보니까 페이지 터널을 네네. 이제 병민 씨가 병민 씨가 수고해 주시는. 해주는 영광을. 네. 저는 또 이 어컴파니스트 반주를 놔주신 태양 형님이 같이 그 호흡을 하면서 네. 피아노에 쏟아붓는 그 감정이 느껴져서 이게 정말 살아있는 오페라구나. 아니 병민 씨, 네. 말 나온 김에 네. 베이스 바리톤 길병민, 네. 바리톤 김주택, 정태양, 피아니스트 정태양 이렇게 네. 3인 콘서트 가죠. 와. 정말 좋죠. 진짜 재밌을 것 같은데요. 진짜 재밌겠는데요. 저희 듀엣도 하고 솔로도 하고 피아니스트 정태양 씨의 또 독주도 하고.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네, 정말 기대됩니다. 한번 추후에. 추진합니다. 좋네요. 이거 방송 나가는 거야? 저는 약간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믿는 맞습니다. 스타일이기 근데 때문에 진짜 하고 싶네요. 맞습니다. 네. 언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참 저희 세 명이서 네. 멋진 공연을 하는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방금 들으신 곡은요. 아이자 빈타라 카우자 벌써 이긴 셈이야라는 노래 들려드렸고요. 이 작품의 특징은 등장인물이 자신들의 욕망을 숨길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과 그렇기 때문에 결혼식까지 가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건데요. 잠시 잊고 있었던 회방꾼들이 어느새 등장합니다. 지루하지 않게 또 이상한 필수템, 막장의 필수템이라고 하죠. 너는 내 아들이야. 아버지. 약간 이런 필수템이 또 등장합니다. 이 내용에. 어떤 내용이죠? 이 장면에서 오래된 프로그램 모모의 전쟁 이런 프로그램이 생각나는데 네. 마르첼리나 있잖아요. 아, 네. 피가로와 결혼을 돈을 빌려줬다. 추진하고자 했던 네네네. 그 여인. 네네네. 그리고 의사 바르톨로 네. 이들이 판사를 대동하고 나타나서 피가로에게 너 돈을 갚던지 아니면 나랑 결혼을 해. 이게 무슨 일이 이제 대놓고 이제 말을 합니다. 네. 피가로는 나 부모님 허락을 받아야 돼 하면서 둘러대요. 네. 그리고 사실 난 명문가의 자제야 오. 하면서 팔에 있는 문신 이야기를 합니다. 주걱 모양의 문신이죠. 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마르첼리나가 깜짝 놀래요. 이러면서 오페라에서 실제로 잠깐 멈추다가 라파엘로 이렇게 하는 장면이 있는데 네. 너 유괴됐던 내 아들 라파엘로구나. 이거 어떻게? 그 문신으로 이제 증명이 된 거죠. 와, 이게 참 출생의 비밀. 네, 이 마르첼리나와 의사 바르톨로가 네. 젊은 시절에 낳은 아이가 피가로였던 것이에요. 참 이 눈물의 상봉. 그래서 출생의 비밀. 참. 이제 며느리가 될 수잔나까지 합세해서 네. 육중창을 부르면서 네. 아예 합동 결혼식을 하자고 그런 누구 이야기를 나눕니다. 결혼이죠? 이제 이 피가로와 수잔나. 피가로와 수잔나 네. 그리고 이 부모들 그래서 이제 다 같이 단체 결혼식을 하자 진짜. 이런 식의 이야기를 나누게 되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병민 씨? 이 막장 드라마, 이 시대에 정말 센세이션이 불었을 텐데 네. 지금에 나올 법한 얘기예요. 사실 네. 지금도 드라마나 영화 소재로는 이런 막장 전개를 많이 쓰죠. 관객들이 네. 참 선호하고 계시고 맞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반전인 거죠. 네. 네. 막장이 사랑받네요. 저 참 좋아해요. 아, 이 점 진짜. 붙이고 나와서 갑자기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전 진짜 이걸 읽으면서 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소름이 몇 번 돋았어요. 이런 내용이 그때 시대에 벌써 이렇게 나왔는지. 와, 모차르트 그리고 이 극의 작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가로와 이 마르첼리나 그리고 바르톨로 부모는 기쁨에 차 있는데 하지만 백작은 여전히 분노에 차 있는 상황입니다. 같은 시각 백작 부인은 슬픔에 젖어 있는 상황인데요. 그때 또 슬픔에 젖어 있는 상황을 표현하는
아리아가 나옵니다. 병민 씨 어떤 아리아죠? 쓸쓸하지만 아름다운 네. Dove sono i bei momenti. 어디 있는가 그 아름다웠던 순간들은 하면서 Dove sono i momenti. 저는 이 노래 참 뒤에 나오는 갑자기 또 합격이에요? 이 노래 뒤에 부분에 나오는 부분도 너무 좋아요. 빨라지는 부분도 있고 또 빰빰. 로지나의 또 네. 성격 그 심적인 변화를 또 주고. 근데 이 모차르트의 이 노래 있잖아요. 도베 소노. 이 노래가 대관식 미사 안뉴스 데이와 닮은 선율이라고 해요. 네, 이것이 네. 닮았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이 당시에 저희가 예전에도 설명드린 적 있지만 네. 자기 복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 모차르트가. 네, 모차르트뿐만 아니라 핸델도 굉장히 그런 것이 많았고 그랬죠. 로시니도 그랬고.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왜 그랬냐 생각하면 그때 당시에 인터넷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극장을 가야지 들을 수 있었던 상황이고 그런데 이 지금 고전주의의 시대 때는 또 평민들은 음악을 못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곳 저곳 궁전에 이제 들어가서 노래를 해야 되는데 뭐 복제를 해도 누가 알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펼쳐졌었던 것 같아요. 이걸 들어도 내 거다. 내 네, 그렇죠. 곡이다. 그렇죠. 저작권을 이렇게 드러내는. 그렇죠. 아. 왜냐면은 이게 매달 네. 그 궁정에서 원하는 대로 네네. 곡을 찍어내야 되는데 이게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복사를 할 수밖에 없었을 그리고 것 같아요. 본인도 이 대관식 미사 같은 경우는 유명한데 네. 예를 들어서 괜찮은 곡이 있는데 어느 네. 작품에 들어가는 바람에 네. 못 딱히 썼다. 히트를 못 친 거예요. 네. 나중에 돼서 좀 아깝다. 아. 이래가지고 그거 싹 빼와가지고 다른 작품에 넣어서 히트시키고. 그런 것 같아요. 참 이런 걸 보면서 그때 당시에 작곡가들의 좀 고뇌를 느낄 수 있는 네. 것 같아요. 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좋았던 시절을 떠올리며 쓸쓸해하는 백작 부인. 그녀의 방으로 하녀 수잔나가 들어옵니다. 백작 부인은 백작에게 건넬 편지를 이제 건네주고 수잔나는 그거를 받아 적어요. 그러면서 이제 부르는 그 유명한 편지 이중창이 나옵니다. 네. 이 노래가 또 뒤에 말씀드릴 텐데 아주 유명한 영화의 삽입곡으로도 유명하죠. 네. 일단 이 라이브 또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어떤 노래죠? 제목? 병민 씨? Sull'aria che soave zeffiretto. 네. 아, 이 노래. 참 궁금한데요. 여기에 소프라노 두 분이 없잖아요. 네, 저희 네. 병민 씨와 제가 노래 불러드릴까요? 이중창 아니야. 술라리아 이러면서 못 말리네요. 준비한 네. 아리아보다 소프라노랑 이런 곡들 더 부르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프라노 이중창인데 부를 수가 없어서 오페라에서만 들을 수 있는 특별한 라이브 시간입니다. 피아니스트 정태양 씨의 피아노 독주로 감상하겠습니다.
아하. 감사합니다. 아, 이 듀엣까지 참 피아노로 독주로 듣게 될 줄이야. 선율이 정말 아름다운 것 같아요. 이게 그 선율이 참 받아치고 주고 네. 받아치고 주고 이렇게 참 좋은 것 같아요, 태영 씨. 그 어떠세요? 두 소프라노가 네. 파트가 사실은 지금은 가벼운 소프라노가 수잔나 역할을 맡고 네. 조금 더 무거운 소프라노가 백작 부인의 역할을 맡아요 보통. 네. 하지만 또 연출에 따라서 지휘자에 따라서 두 소프라노의 음성의 무게를 비슷하게 가져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요. 그리고 이 멜로디가 주택 씨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맞물리면서 돌림 노래와 같은 맞아요. 현상을 줘요. 네. 그래서 목소리가 끊기지 않고 처음부터 계속 그러니까. 아름답게 가다가 뒤에 가서 화음으로 같이 나오는 거죠. 아니 그때 시대 때 이 돌림 노래라는 걸 어떻게 생각해냈을까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모차르트는. 모차르트는 이 작곡을 했던 그 악보가 남아 있잖아요. 네. 수정한 흔적이 거의 없대요. 없어요. 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아, 그런 작품을 소개하는 이 순간이 저는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네, 병민 씨, 태양 씨도 그럴 거라고 믿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어요. 이 이중창, 편지 이중창 정말 유명한 영화의 삽입곡으로도 유명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녹음 전에 물어봤어요. 태양 씨와 병민 씨한테 이 영화를 봤느냐 그랬더니 아직은 못 본 상황이라고 봤습니다. 하는데 바로 영화 쇼생크 탈출에서 나오는 이중창 노래입니다. 아무도 살아서 탈출한 적 없다는 그 희망 없는 교도소 쇼생크 운동장에 죄수들이 모여 있는데 간수의 방에 몰래 들어가 주인공 앤디가 이 곡을 틉니다. 죄수들은 넋을 잃고 음악을 들어요. 그 운동장에서 하던 일을 다 멈추고 듣습니다. 제가 이 영화 장면이 떠오르는데 이 영화 장면 때 참 레드 역 모건 프리먼이라는 사람이 했던 대사가 있어요. 병민 씨 멋진 목소리를 한번 읽어주실래요? 나는 지금도 그때 두 이탈리안 여자들이 무엇을 노래했는지 모른다. 사실 알고 싶지도 않았다.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최선인 경우도 있는 법이다. 노래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웠다. 그래서 가슴이 아팠다. 이렇게 비천한 곳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높고 먼 곳으로부터 새 한 마리가 날아와 우리가 갇혀있는 삭막한 세상의 담벽을 무너뜨리는 것 같았다. 그 짧은 순간 쇼생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자유를 느꼈다. 이게 바로 음악의 힘이 아닐까. 그림이 그려집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네. 이 사람은 그 이탈리아어도 모르고 이탈리아 여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디에 나오는 노래인지도 모르는데 그 노래를 들었던 그 짧은 몇 분 동안 자유를 느꼈대요. 그 감옥에서. 병민 씨, 네. 아니 병민 씨가 아름다운 목소리, 멋진 목소리를 또 이게 낭독해 주셔가지고 더 와닿았던 것 같아요. 너무 와닿아요. 네, 아니 야, 어떠세요? 이게 이렇게 네. 네. 서울말을 표준어를 쓰는 게 이렇게 아름답게 느껴지기가 진짜 참 부럽네요. 주인공 앤디잖아요. 그리고 동료 죄수들이 이제 이 노래를 듣고 이런 대사를 했잖아요. 모차르트의 음악 거기에는 희망이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만큼 어떠세요? 이런 경험이 있으세요? 이 모차르트의 음악 또 다른 작곡가들의 음악을 통해서 좀 약간 고통스럽고 좌절하고 있는 가운데서 희망을 얻었던 부분들이 있나요? 참 경험담 듣고 싶어요. 저는 그랬던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페라를 계속 하다가 이제 같은 거를 계속 반복해야 되잖아요. 공연을 계속 해야 되고 콩쿨도 같은 곡으로 나가야 되고 할 때 새로운 아리아를 듣던가 아니면은 다른 장르의 음악을 들었을 때 저의 속에 있는 그런 감정들, 제가 느껴보지 못한 새로운 감정, 그런 것들이 꿈틀꿈틀하면서 희망을 느끼게 됐던 부분들이 많아요. 유학 시절 때 보면은 병민 씨도 그런 부분 많았을 텐데 팬텀싱어 올스타전에서 솔로로 부르셨던 그 송창식 선배님의 네. 노래, 그 노래도 유학 시절 때 힘이 됐던 노래잖아요. 힘이 됐죠. 네, 어때요? 그런 경험이 그 말고도 또 있나요? 그냥 순간순간마다 네, 주택 형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 노래를 내가 알고 있었지 하고 문득 들었을 때 어린 시절 들은 가요가 됐던 다시 들었을 때. 네. 네. 그리고 내가 이 멜로디를 흥얼거리네 알고 있었네 하는 뭐 그게 어떤 음악이 됐던 클래식이건 가요가 됐던 네. 뭐. 예. 그게 탁 향수처럼 지나갈 때 감동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소중한 음악들이 있는데 앞으로 더 알아보려고 해야겠다. 그럼 이럴 때, 희망을 찾게 되고. 희망을 찾게 되죠. 그렇군요. 태양 씨는요?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은데 네. 저도 음악 장르를 가리지 않고 듣는 편이에요. 네. 카펜터즈, 마이클 잭슨부터 시작해서 뭐 이제 클래식도 다른 장르의 음악들을 굉장히 많이 듣는데 네. 음악가들은 그런 것 같아요. 음악가들이 힘든 이유는 사실 음악 때문에 힘든 거잖아요. 그렇죠. 주택 씨가 얘기하셨듯이 같은 걸 계속 하다 보면 사람이 누구나 매너리즘이 오는 거고 맞아요. 이거를 더 잘할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맞아요. 뭔가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가 있는데 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음악을 해야만 하는 거고 그러면서 또 너무나 싫은 존재가 되었다가 또 위로받는 것도 음악이고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해요. 이게 네. 참 참 좀 그런 것 그러네요. 같아요. 네, 많은 생각이 들어요. 음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참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느낌, 그때 우리가 그 순간순간마다 느낀 느낌을 이 영화 주인공 앤디 역할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동감하는 마음 한번 들어봤습니다. 다시 그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편지 이중창 장면을 보면은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게 망나니 같은 백작에게 로지나는 과분하지 않나 싶어요. 네. 그리고 백작 부인에게 있어서 수잔나는 계급이 다르고 자칫 잘못 생각하면은 질투의 대상이 될 수 있었지만 두 사람은 연대를 해요. 네. 친하게 지냅니다. 네. 참 이게 아이러니해요. 이것도 어떻게 된 거죠? 둘이서 네. 어떻게 보면 이 백작 부인이 굉장히 현명하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수잔나와 그리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연대하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그렇게 진행이 되고 네. 드디어 피가로와 수잔나의 결혼 피로연이 시작됩니다. 이거 박수 한번 칠게요. 이 기나긴 그 갈등 속에서 드디어 이제 시작됩니다. 네. 춤을 추는 동안 수잔나는 백작에게 가서 슬쩍 거짓 편지를 이제 전합니다. 네. 문제는 여기서 피가로가 백작과 수잔나의 사이를 정말 의심하게 됐다는 거예요. 쐐기를 박아요. 네. 그래서 숲으로 향하는 수잔나의 뒤를 밟으면서 피가로가 수잔나를 따라가게 되죠. 네.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피가로의 엄마로 이제 밝혀진 마르첼리나가 네. 포악한 수컷들도 암컷에게는 다정하거늘 네. 남자들은 여자에게 가혹하다라고 이제 정신교육을 시키고 네. 부르는 아리아가 있죠? 네, 일 까프로 엘라 까프레타. 까프레타 그런 라는 노래를 또 부르죠. 아리아고요. 네. 그리고 바질리오 음악 선생 바질리오는 인생의 선배로서 더러워도 참는 게 현명한 결정일 때가 있다라는 교훈을 인quel리안니 인꾸이 발포코라는 네. 아리아를 통해서 네. 표현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 오페라를 보게 되면은 이 두 개의 아리아는 좀 듣기가 힘들어요. 네, 어떻게 된 일이죠? 생략을 많이 해요. 저희가 그렇죠. 지금 피가로의 결혼을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네. 3막이나 되고 시간이 거의 4시간이나 되다 보니 진짜 기네요. 네, 좀 생략하기도 합니다. 근데 종종 오페라에서 이 부분을 이제 오픈해서 네. 연주를 하는 그런 상황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이 아리아가 연주되네, 이 아리아가 생략됐네 이런 걸 찾아보는 것도 오페라를 보는데 재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수잔나를 미행하는 피가로가 부르는 아리아가 있습니다. 바로 어떤 아리아죠? 백민 씨? Aprite un poco gli occhi. 어떤 뜻이죠? 눈을 뜨고 잘 봐라. 백민 씨 네. 가뜩이나 눈도 큰데 눈을 뜨고 잘 봐야겠네요. 부릅뜨고 설명드렸습니다. 네, 이 노래 또 안 들어볼 수 없겠죠. 수잔나가 백작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다고 제대로 오해한 피가로가 부르는 분노의 아리아. 베이스 바리톤 길병민 씨 그리고 정태양 씨의 피아노 연주 전해드립니다. Tutto è disposto, l'ora dovrebbe essere vicina. Io sento gente
됐어 너네 알군 Puoi la notte ed io comincio mai a fare scimunito mestiere di marito ingrata nel momento della mia cerimonia ei godeva leggendo e nel vederlo io rideva di me senza saperlo Oh, Susanna, Susanna, quanta pena mi costi con quell'ingenua faccia, con quegli occhi innocenti. Chi creduto l'avria? Ah, che il fidarsi a donna è ognor follia. Aprite un po' quegli occhi, uomini incauti e sciocchi. Guardate queste femmine, guardate cosa son. Guardate cosa son, guardate, guardate cosa son. Queste chiamate te, tali ingannati sensi, a cui tributa incensi la debole ragion, la debole ragion, la debole ragion. Son streghe che incantano per farci penar, sirene che cantano per farci affogar, civette che allettano per trarci le piume, comete che brillano per toglierci il lume. Son rose spinose, son volpi vezzose, son orse benigne, colombe maline, ma essere inganni, amiche raffanni che vengono, mentono, amore, non senton pietà, non senton pietà, no, no, no. Il resto non dico, già ognuno lo sa. Aprite un po' quegli occhi, uomini incauti e sciocchi. Guardate queste femmine, guardate cosa son, cosa son, cosa son. Son streghe che incantano, il resto non dico. Sirene che cantano, il resto non dico. Civette che allettano, il resto non dico. Comete che brillano, il resto non dico. Son rose spinose, son volpi vezzose, sono orse benigne, colombe maline, ma essere inganni, amiche d'affanni che fingono, mentono, amore, non senton pietà, non senton pietà,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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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Il resto lo dico, già ognuno lo sa. Il resto lo dico, già ognuno lo sa. Già ognuno lo sa, già ognuno lo sa, già ognuno lo sa. 아하! 아프리테. 아, 참 눈을 정말 크게 뜨고 네. 들었습니다, 밖에서. 피가 끓네요. 아니 저는 병민 씨 눈이 빠져나오는 줄 알았어요. 고객 가수처럼 네. 남자들이여 눈을 떠라라는 말이잖아요. 네. 아, 그 노래 참 잘 불렀습니다. 근데 병민 씨가 이 노래 약간 네네. 에피소드가 있다고요? 네. 에피소드는 에피소드까지는 아닌가요? 네. 어떤 얘기가 있죠? 그 지난 회차 때 논교한 드라이 불렀을 때 네. 우리 주택 형님의 고등학교 시절 첫 아리아라고 하셨으면 네. 저는 고등학교 시절 이제 오페라 아리아를 공부해 볼 때 오, 모차르트부터 공부를 하면 좋다 해서 네. 이 곡을 저도 부르게 됐는데 이 곡이 난 생애 처음 아리아였어요? 첫 곡은 아니었는데 아, 음역이 제가 너무 좁다 보니까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노래를 추천을 받아서 고등학교 때. 네
연주를 해보는데 가사가 왜 이렇게 많고 가사 진짜 많죠. 왜 이렇게 노래가 화를 내는 거야. 이래가지고 이게 오페라구나. 그 당시에 부르던 저의 정서와 가곡과는 굉장히 거리감이 있어서 약간 노래는 잘 못해도 가사를 막 이렇게 내뱉으면서 대사 치듯이 그렇게 연습하고 뭔가 화를 분풀이용으로 딱 접목시켜서 연습하기 좋았던 그렇군요. 생각이 나네요. 그런 좀 기억이 네. 나는 아리아를 네, 베이스 바리톤 길병민 씨가 불러 주셨습니다. 아, 너무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어려운 아리아를 불러서인지 그럴까요? 안 불러져가지고 아니. 네, 화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지금 참 대단하네요. 이 고등학교 때 저는 논비안드라이를 불렀는데요. 이 노래를 했네요. 아, 병민 씨 대단합니다. 저는 그때 안 불러지더라고요. 아니 그래도 대단한 거죠. 자,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잔나는 피가로가 자기를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피가로를 골탕 먹이기로 합니다. 참 이게 수잔나가 참 귀여워요. 이런 거 보면은. 그래서 백작과의 밀회에 설레이는 척 피가로가 듣고 있다고 생각하고 피가로가 미행하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노래를 합니다. 그때 노래 부르는 거 어떤 노래죠, 태양 씨? 네, 이 노래는 네. 준셀 피닐 모멘토라는 오. 레시타티보로 시작하는데 노래 많이 늘었죠, 병민 씨. 이 설레는 그 느낌이 네. 훅 들어오네요. 제가 옆에서 네. 보고 많이 배우고 있죠. 네. 이게 굉장히 산뜻하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오케스트라 반주로 시작해서 음. 수잔나가 이제 레치타티보를 부르고 네. 아리아에서 데비에니 논 따르다 이러면서 마치 백작에게 다가가고 백작은 또 다가오라는 듯이 사랑스러운 노래를 부르죠. 아, 그렇죠. 그리고 이제 피가로는 숲에 숨어서 백작과 수잔나가 만나는 그 순간을 덮치겠다고 이제 벼르고 있는데 드디어 백작이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숲속이 너무 어두컴컴했다라는 문제가 있었죠. 네.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태양 씨? 네, 백작은 그의 부인을 수잔나로 생각하고 달콤한 사랑의 말들을 전해요. 어두니까 이제 구별을 못한 거죠. 네네. 그리고 수잔나는 피가로에게는 나는 변함없이 당신을 사랑하고 있고 사실 지금 두 사람을 저기 지금 어두운 데 있는 두 사람은 백작과 백작 부인이야. 나는 백작과 지금 바람이 난 게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실을 얘기한 거죠. 네. 네. 그리고 피가로가 그제서야 안심을 하고요. 네.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했고 백작 부인으로 변장해 있는 수잔나에게 네. 남들이 들을 만한 목소리로 사랑을 고백합니다. 일부러 들으라고. 그리고 그렇죠. 백작이 그 소리를 듣고는 사람들을 불러요. 그래서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막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밝아지니까 그 변장한 모습들이 드러나고 어떻게? 백작은 망신을 완전히 당한 거죠. 자기가 꼬시려고 했던 여자가 자기 와이프였던 부인이고. 거죠. 그리고 부인이 외도한 것처럼 꾸몄는데 그것을 의심했던 그 장면이 수잔나 피가로였고. 네네. 와, 이게 참 영리합니다. 거기서 이제 모든 것이 밝혀지고 네. 백작이 너무 머쓱한 거죠. 그래서 갑자기 무릎을 꿇으면서 콘테사 페르도나 네, 나를 용서해 달라고 갑자기 태세를 바꿔. 그러니까 와. 저는 이 장면을 보면 항상 느끼는 게 참 네. 사과도 잘하는구나. 굉장히 참. 왜냐면 그 세빌리아 이발사 편에서 그 로지나에게 사랑을 얻기 위해서 노력했던 이 알마비바의 그 마음은 남아 있었을 테니까요. 네네 그럼요. 네, 그 마음 때문에 그렇게 쉽게 무릎을 꿇었을 것 같아요. 네, 아 이렇게 해서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11명, 무려 11명의 캐릭터와 함께 이 피가로의 결혼 그리고 3막, 2막도 아닌 4막까지 되는 이 피가로의 결혼이 해피엔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아, 참 좀 좋네요. 길고 길었던 오페라가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리는데요. 원작 희곡을 쓴 보마르쉐도 검열을 피해서 내용을 많이 고쳤지만 이 피가로의 결혼 대본을 쓴 다 폰테 이 사람도 마찬가지였다고 해요. 네, 이 다본테라는 사람은 네. 모차르트와 콜라보레이션을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이에요. 오. 천재적인 이탈리아어 오페라 대본
작가였죠. 그렇군요. 네. 이 사람이 네. 연극 5막에 나오는 피가로의 독백을 삭제해버렸어요. 왜요? 검열을 피하기 위해서. 검열을 피하기 위해서. 그 말은 백작, 네. 당신은 절대로 수잔나를 얻을 수 없어. 귀족의 신분, 부, 높은 지위, 품위 그것들을 다 지녔다고 니네들은 우쭐대지만 네. 그처럼 다양한 특권을 얻기 위해 너가 스스로 한 일이 대체 뭐가 있지? 세상에 태어나는 수고 말고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잖아. 야, 이런 대사가 삭제되었죠. 이걸 했었으면은 큰일 날 뻔했네요. 큰일 났죠. 이거는 그냥 삭제, 그냥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피가로의 결혼은 없어졌을 뻔했네요. 네, 사형입니다. 이거는. 그렇죠. 와, 이건 진짜 목숨을 건 네. 그런 대본이었네요. 네. 병민 씨, 네. 야, 이 프랑스 혁명 말고도 네. 언론의 자유에까지 영향을 끼친 걸로 이제 평가를 받고 있어요. 이 피가로의 결혼이. 네. 이게 또 프랑스의 어떤 일간지에도 나온다고 하는데 어떤 게 있죠? 프랑스 일간지의 르 피가로라는 이름이 피가로의 결혼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하고 네. 창간호의 표지 인물이 네. 보마르쉐였다고 합니다. 진짜. 네. 그 정도로 이 프랑스에서 중요하게 다뤘던 작품이 아니었나. 네. 정말 대단한 작품을 저희가 소개해드린다는 것에 참 행복하네요. 네, 많은 분들 지금 이 오페라를 듣고 계신 많은 청취자분들도 저희와 같은 마음이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또 비하인드가 있네요. 이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은 비엔나에서 초연이 됐지만 첫 공연의 반응은 약간 시큰둥했대요. 네, 실패했던 것 같고. 근데 둘째 날부터 환호가 쏟아졌다고 하네요. 어떤 일이죠? 일단 이 오페라가 너무 길었다는 것도 문제가 그렇죠. 될 것이고요. 네. 그리고 잘 알아듣기가 한 번에 힘들잖아요. 그렇죠. 스토리가 너무 여러 가지가 얽혀 있으니까. 맞아요. 하지만 제가 아까 전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네. 이게 뭐지 우리들의 이야기인가 하다가 터지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두 번째 날부터 환호가 쏟아졌다. 네. 그때는 이제 비엔나가 아니라 프라하에서 공연을 했다고 해요. 이 프라는요 네. 모차르트한테 굉장히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애정이요? 비엔나에서는 네. 사실은 뭐 처음에는 시큰둥했었는데 이 프라하 관객들은 처음부터 완전히 열광을 했거든요. 그래서 프라하 사람들은 우리가 모차르트를 한 번에 알아봤다. 이런 자부심이 자부심이 있어요. 야, 그래서 이제 모차르트가 프라하의 환대에 보답하고자 썼던 교향곡이 또 38번 프라하 이름도 네. 프라하예요. 네. 야, 그 정도로 이제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제가 생각해 보면 현 시대를 배경으로 각색을 해도 무리 없을 작품일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1편에서도 파트 1에서도 그랬고 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병민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 피가로의 결혼 네. 1, 2, 3, 죄 많은 어머니까지 네네. 이 부분을 좀 현 시대에 맞게 각색을 하면은 손색이 없을 것 같은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병민 씨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아까 네. 그 다폰테가 네. 독백을 또 삭제를 하고 검열을 피했다고 하는데 사실 아까 읽었던 그런 문장들은 네. 요즘 드라마라던가 영화에는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죠. 되고 네. 또 그런 청자들의 속을 시원하게 해주는 맞아요. 그런 멘트라서 네. 이런 거를 또 다 살려서 복원을 해보면 어떨까. 오리지널 버전으로. 네, 오리지널 버전으로. 저는 하나 질문이 네. 있어요. 주택 씨께 질문이 있는데 저한테요 갑자기? 네. 오페라를 하시면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있는 이야기지만 네. 이제 가수의 입장을 여쭤보고 싶은데 로버트 카슨 같은 사람들 연출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연출이 현대적으로 됐을 때 사실 오페라 대사에서 말은 백작을 얘기하고 고어죠. 네, 네. 옛날 말이죠. 호칭을 쓰고 있잖아요. 네. 뭐 배하 뭐 이런 말들. 네네네. 그럴 때 그 가수로서의 어떤 이질감? 괴리가 이질감? 네, 어떤가요? 저는 이질감은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그런 현대적으로 꾸며진 그 연출, 의상, 그리고 무대 디자인 그런 것들을 했을 때 저는 더 몰입을 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이 현 세대를 살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 몰입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옛날 그 고대 시대의 그런 것들 의상을 입고 노래를 하면 멋있고 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오페라 안에서 하니까 재밌고 하는데 네. 솔직히 말해서 집중도는 떨어져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아보지 못하고 그냥 TV 영상물이나 이런 인터넷에 나오는 그런 자료들로만 가득 찬 거잖아요. 지식으로만. 네. 직접 경험하지 못한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현대 오페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면은 더 몰입이 가능할 것 같아요. 병민 씨도 그렇지 않아요? 동감하는 네. 부분입니다. 병민 씨도 로얄 오페라 하우스에서 오페라 했었잖아요. 현대 네네. 오페라도 하고 네네. 그런 연출했던 거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훨씬 더 자연스러운 일상적인 모습이 나오는 것 같고 그 옛 시절을 연기하게 되면 네. 자세나 애티튜드를 모두 다 그렇죠. 고민하게 되는데 배워야 되는 거죠. 네네 완전히 제 것은 아니니까 시간을 확실히 드는 것 같고 맞아요. 네 확실히 공감대 형성을 하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옛날 걸로 네네. 하면은 그렇죠. 멋있긴 하고 새롭기도 그렇죠. 하는데. 코스튬이나 뭐 새롭긴 하지만 네, 맞아요. 아, 질문 좋습니다, 태양 씨. 이게 현대 연출을 볼 때는 네. 드라마 우리가 흔히 보는 인기 네. 드라마들이고 또 한편으로는 역사적 고증이 들어간 네. 태조왕건 같은 네. 그런 드라마의 아버지들이 보는 게 있는 그런 차이가 저 많이 아닐까. 봤어요. 네. 네. 태조한 건 많이 봤어요. 아버지 아버님 농담입니다. 네. 사극 OST도 자, 각자 가장 좋아하는 장면을 한 장면씩 이야기해 볼까요? 누구부터 얘기하실래요? 저부터 얘기할까요? 저는 이막 피날레. 7중창. 그 7중창까지 오는 그 과정. 네. 어떻게 보면 그 25분이 넘는 그 이중창부터 시작해서 백작의 의심을 품은 그 이중창부터 시작해서 뭐 케르비노가 뛰어내리고 피가로가 그게 나였다 뭐 하면서 막 뒤섞이고 막 이런 그 25분의 그 장면이 저는 명장면이 아닌가 뽑습니다. 태양 씨는요? 저는 처음에 서곡이 끝나고 나서 칭que 저도 같은 얘기하려고. 아 그래요? 왜요? 각자 얘기해 주세요. 뭔가 좀 네. 풋풋하지 않나요? 저도 그래요? 포인트가 통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줄자를 가지고 네. 칭que가 5라는 말이고 DH가 10이라는 말인데 저는 그 장면 때문에 이탈리아 숫자를 배웠습니다. 뭐 진짜 맞는 말씀이세요. 벤티 20을 이야기하고 트렌타. 네, 사이즈를 이렇게 재요. 맞아요. 네. 근데 그 뭔가 오페라를 시작하는 인트로에서 그 네. 모차르트의 음악이 주는 청량감, 따라다라다라다라다라 굉장히 스피드감이 있고 저는 네. 그게 굉장히 젊음이 느껴지고 좋아요. 네. 병민 씨는요? 왜? 저도 그 네. 부분이 설렘이어서 아, 그래요? 뽑게 됐고 음. 사실 피가로의 결혼이라는 작품을 네. 이렇게까지 자세히 모를 시절에는 네. 그 부분까지가 사실 이 제목에 어울리는 음악이 아닌가. 뒤에 2막, 3막, 4막 마지막까지 왔을 때는 제목이 되려 뭐 피가로의 출생의 비밀, 뭐 피가로와 주변 인물들의 막장 스토리 그렇죠.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맞아, 정말 맞아. 결혼이라는 타이틀에 막 설렘으로 시작한 그 서곡과 와 신혼 초기에 저 부부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아직 이야기가 궁금증. 네, 까지지 않은 호기심. 네,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거기가 좋습니다. 야, 그렇군요. 네. 그 부분을 또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청취자분들도 재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피가로의 결혼을 더 즐기고 싶은 분들을 위해 추천 레코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할게요. 바리톤 김주택이 추천하는 피가로의 결혼 추천 레코드 1996년 실황 녹음이고요. 7위 극장에서 공연이 올라갔습니다. 로드니 길프리, 이 길시네요. 길시네요. 로드니 길프리, 자유로운 길프리님. 예. 저는 너무 네. 빅팬이에요. 저도 네. 팬입니다. 저는 아까 불러드렸던 아이자 빈타라 카우자 그 노래를 공부할 때 이분의 영상을 보고 영상 공부했어요. 기가 막힌 그 멋진 영상. 그 알죠? 이 말총머리 길게 네네네네. 해가지고 막 한 바퀴 돌면서 노래하잖아요. 피구라가 너무 좋죠. 이 피규어가 너무 네. 좋습니다. 그래서 그분이랑 또 에바 메이라는 또 소프라노가 불렀던 앨범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태양 씨. 저는 두 음반을 비교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일단 1955년에 녹음된 에리히
클라이버라는 지휘자가 있어요. 아, 네. 그 지휘자와 비엔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함께했고요. 와우. 성악가로는 마리아 칼라스인가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태양 씨가 제일 좋아하는 소프라노. 병민 씨가 좋아할 것 같은 성악가가 누구죠? 있는데요. 누구죠? 맞는지 모르겠어요. 체사레 CF가 이야, 나옵니다. 이거는 베이스의 전설적인 대부시죠. 네, 이건 병민 씨뿐만 아니라 이 저음 가수들에게는 성경과도 같은 네. 그런 인물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음반은 모두가 정말 정확해요. 정확하고 그렇죠. 하지만 이게 50년대 음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사실 그 당시에 이 고전 음악 또 바로크 음악의 트렌드가 조금 느려요. 해석 자체가 느리고 네네. 그래서 제가 반대로 추천드리는 또 음반은 르네 야콥스라는 지휘자가 지휘한 네. 콘체르토 쾰른이라는 단체가 연주를 했어요. 콘체르토 쾰른. 네, 이 르네 야콥스라는 지휘자는 모차르트 시대의 악기들, 그 시대의 연주 기법 이런 것들을 복원하고자 굉장히 노력한 지휘자고요. 그런 단체를 많이 지휘하고 계신데 굉장히 템포가 빠릅니다. 아, 네. 완전 마치 비교되네요. 네, 스포츠카를 타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음반이에요. 그래서 두 개를 들어보시면 세단과 약간 스포츠카. 네. 같은 음반인데 이렇게까지 템포가 달라? 같은 음악인데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재밌네요. 그걸 또 비교해서 듣는 게. 네. 네. 병민 씨가 추천하는 저는 레코드. 네. 이색적으로 네. 필름화되어 있는 오. DVD를 추천을 드릴게요. 네네네. 도이치 그라모폰에 있었고 1976년에 헤르만 프라이, 미렐라 프레니, 피셔 디스카우, 키리테 카나와 등의 명 성악가들이 탑스타. 야, 출연을 탑스타들이네요, 하셨고 진짜. 비엔나 필하모닉과 네. 칼붐 지휘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네 개죠. 네, 태양 씨가 두 개를 추천해 주셨으니까 네. 이렇게 저희가 추천하는 또 앨범 그리고 음반 그런 것들을 들어보시면 또 재미있는 시간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병민 씨. 네. 이 파트 1, 파트 2 피가로 결혼 다뤄봤는데 소감이 궁금해요. 이렇게 오페라 오랜만에 다루는 네.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어떠셨어요? 정말 네. 또 나오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고 형들하고 이렇게 이거 녹음해야 돼. 네. 녹음되죠? 예. 참 제가 걸어온 모든 시간들을 네. 오늘 좀 돌아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 형들하고 오페라 이야기하고 네. 형들한테 오페라 필드 이야기 들으면서 네. 배우고 어. 꿈꾸고 했던 모든 그 시간들이 그때 그 시절. 네. 네. 아니, 채훈 씨가 나온 거 알고 계세요? 알죠. 네. 2회, 3회 때 나오셨어요. 네, 그 팟빵을 그 팟빵으로 네, 팟빵 맞아요. 팟빵으로 드셨군요. 네, 근데 그때 네. 소감을 여쭤봤는데 네네. 비슷한 얘기를 하셨어요. 아. 채원 씨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채원 씨와 병민 씨 그리고 저 네. 바리톤 그다음에 테너 네. 그다음에 그 중간에 베이스 제가 중간이죠. 네. 베이스 바리톤 테너 이렇게 세 명 해가지고 태양 씨 해가지고 네. 콘서트 딱 연주 딱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추진합니다. 추진하세요. 추진할 공연이 많네요. 네.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고 네, 또 알겠습니다. 출연자셨던 채훈 형님도 네. 참 이 음악과 노래에 대한 그 열정. 그 사랑이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저희 모두가 정말 그 연주에 만들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네. 함께 한 자리 해서 또 오페라를 논하는 자리가 생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태양 씨와 아까 음악적으로 이렇게 교류가 많았지만 네. 이렇게 마이크 앞에서 네. 멘트를 하고 대화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네. 느꼈을지 저는 궁금해요. 병민 씨 한마디만 해주세요. 아니 오랫동안 알게 네. 됐잖아요. 20살 때부터 알게 됐다고요? 그럼요. 그럼 지금 몇 년이에요? 정말 거의 10년 뭐 가까이 10년 가까이 됐네요. 되려고 하는데 네. 10주년 파티라도 해야 되겠는데 형님 정말 프로페셔널 방송인 다 되셨네요. 아닙니다. 네. 그 전문성이 더해지니까 더더욱 유익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태양 씨를 겉모습을 보고 판단했을 때 뒤통수를 팍 맞았어요. 이 방송을 첫 화 녹음에 같이 했었는데 네. 그때 좀 서먹서먹했거든요. 서로 이제 네. 친해지는 시간이었고 왜냐면 그 전에 한두 번밖에 못 봤으니까. 네네. 근데 말을 딱 하는 순간 이 네. 해설 그리고 네. 첫 화여서 그런지 공부를 많이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말하는데 네. 아주 유식이 막 빛이 나게 뿜어져 나오셨나요? 네, 빛이 나요. 막 네네. 입에서 네. 저 입에서 빛이 나는 사람 처음 네. 봤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그때 엄청 정태양 씨의 매력에 푹 네. 빠졌는데
그런 부분이 좀 네네. 새롭게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너무 새로웠고 네. 역시 우리 태양 네. 오 솔레 미오다. 아, 제가 붙여준 별명이죠. 네. 정말 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병민 씨와는 또 다른 작품으로 나와서 함께 해주실 것을 또 약속했으니까요. 예. 네, 다음 작품 또 병민 씨와 함께 다루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병민 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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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택 정태항의 오페라 도니제티의 사랑의 묘약으로 시작해서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까지 총 9편의 오페라를 소개해드렸습니다. 10편으로 기획된 편수를 다 채웠네요. 아, 이게 시간이 참 빠르네요. 그럼 우리 이렇게 이별하는 건가요? 이별인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별하면 안 됩니다. 오페라를 뜨겁게 성원해 주신 여러분 덕분에 바로 시즌 2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박수! 구독과 좋아요뿐 아니라 정성 가득한 댓글과 메시지. 역시 오페라를 좋아하는 분들은 다르구나. 많이 느꼈습니다. 진짜 많은 분들이 댓글을 많이 남겨주시고 그 댓글이 한 줄, 두 줄 뭐 그렇게 보내주신 분들은 정말 감사하지만 막 엄청나요. 예, 보셨나요, 태양 씨? 네, 저도 항상 체크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좋아하고 잘 아는 거잖아요, 이 오페라가. 그렇죠. 맞아요.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만으로도 참 행복했거든요. 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오페라에 관심을 갖고 네. 공연 관람으로까지 이어진다고 코멘트를 남겨주신 분들이 계세요. 아, 정말 그러니까 뿌듯합니다. 정말 뿌듯합니다. 행복한 마음입니다. 네. 오페라에 다가갈 수 있도록 작은 도움을 드릴 수 있었다면 저와 태양 씨 그리고 제작진 모두 더 바랄 게 없겠습니다. 바로 이어질 김주택 정태양의 오페라 시즌 2에서도 변함없는 사랑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김주택 정태양의 오페라는 오후 5시에서 7시 사이에 EBS 오디오 천국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팟빵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청취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궁금증이나 응원글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김주택 정태양의 오페라 저는 바리톤 김주택 저는 피아니스트 정태양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오페라 시즌 2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